좀 멋진 소재들 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왔어요. 예. 사실 대한민국을 보면은 약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교육 받고, 그런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이고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범을 가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올해는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대한민국 한때 공무원 열풍도 이제 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그래도 뭔가 도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평범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평범한 삶을 살려고 막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걸 저 느끼게 됐어요. 음. 뭐 하나라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다 평균적으로 잘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 음. 우리가 아이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하나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으면 눈에 띄고 처음엔 비호감이라도 호감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비범한 능력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다 평균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범한 능력을 가지기도 되게 힘들고 결국에 평균을 맞춘다 치더라도 거기서 멈추게 되고 음. 중산층만 가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음. 근데 사실 멈추는 게 생존을 하기 힘든 건데 그래가지고 이 평범이라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 대한민국에서 외치고 있는 평범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잘 살려면은 먹고 살려면 중간은 가야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평범이라는 게 정말 맞는 철학인지 그런 거를 한번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던 그 과거를 이제 우리가 미래는 잘 예측할 수 없으나 이제 과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23살 얘기하는 건 23살 때부터 제가 호주라고 하는 곳에서 영어도 잘 못했지만 이제 처음에 말레이시아 영어를 배우려고 했지만 그 20살 때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랑 어울리면 영어를 못 배워요. 네, 누구랑 어울리냐, 누구랑 함께 하냐가 되게 네,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23살 때는 제가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공항 그냥 티켓을 끊고 바로 공항으로 내가 떨어졌던 어떤 내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리한 행동은 했죠. 왜냐면 네, 그게 23살 나이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좀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네, 공항에 그냥 누구도 픽업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내가 마치 여기서 부산 가듯이 그냥 그렇게 먼 나라를 그냥 가서 그것도 돈 좀 아끼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자꾸 소개로 연결되면 또 중국말 하고 또 한국말 할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 시작에 대한 결단이 일단 평범한가를 보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죠. 보통 사람들이 호주 갈 때도 픽업하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네, 뭐 숙소도 다 연결되고 어쨌든 그 안내하는 사람들을 브로커든 뭐 어떻게 다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티켓 그냥 비행기표 끊고 거기 간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음, 학교 주소지를 그냥 내가 서류를 뽑아놓은 학교 주소지 말고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중국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중국의 뭐 상하이 쪽에 가면 상하이 쪽에 내가 공항에 들어서면 누군가 날 픽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숙소라든가 호텔, 우리 심지어 여행 갈 때도 제가 제 와이프하고 저기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그 숙소라든가 이런 걸 다 잡아놓거든요. 네, 예, 저는 호주 23살 때 갈 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따리 메고 그냥 호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단 좀 무식하긴 했지만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공항에서 생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잤을 때 그 이후로 내 삶이 다 달라졌거든요. 그 음, 이후로 내 인맥이 다 달라졌고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23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호주에서 나름 알바를 구할 때도 한국 사람 밑에서 중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내가 또 영어를 못 하겠다. 그래서 계속 내가 원래 댄서였다 보니까 댄서에 대한 직업을 계속 구글에서 이제 찾아서 그 알바를 일단 거기서 해야 되는 걸 계속 찾고 있었지만 또 안정적인 직업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배우려고 갔던 게 뭐냐면 이게 캐비넷 메이킹이라고 이 가구 만드는 거를 배우러 갔어요. 예. 근데 네네. 그 가구 만드는 거랑 비슷한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학교 근처로 삥삥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만해튼 미러숍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영어 안 되지만 이제 스크립트 달달 외운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어플라이 한 거죠. 근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유학 오거나 중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호주 사람 밑에서 그 초기에 그 영어도 안 되는데 호주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음, 그리고 중국 사람 밑에서 이렇게 아시안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8달러 정도 받는 거거든요. 한 시간당. 네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미러샵에서 한 세 번 만에 어쨌든 붙었어요. 제가 계속 갔었거든요. 예, 아마 네. 스토리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붙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시급이 12달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18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채웠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활비는 다 제가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음, 댄스 강사였는데 댄스 강사하려면 댄서였을 때는 혼자 거울 보고 춤추면 그뿐인데 댄스 강사하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동기부여 해야. 우리가 알잖아요. 피디님이 이제 콜드콜을 혼자서 막 잘 치는 거랑 내가 네. 완전 초보를 콜드콜 잘하게 만드는 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막 지금 백만장자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백만장자로 만드는 거, 누군가를 억대 연봉자로 만드는 건 다른 게임이잖아요. 전혀 다른 근데 게임이죠. 저는 그때 처음 그거를 해봤던 거예요, 호주에서. 근데 나 음, 호주의 클래스에 처음에 3명 정도 됐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클래스에 들어갈 때는 난 항상 화장실 갔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를 내 스스로가 그때는 자존감이 지금 자존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3살짜리. 네. 아이스강의 자존감은 굉장히 네.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해내는데 그게 어떻게 평범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 평범한 결단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평범한 결단이면 호주에 그런 식으로 갔을까? 평범한 결단이면 그냥 남들이 다 호주 사람 밑에서 초반에는 일을 못하는 거를 내가 알고 정보를 내가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네. 그럼에도 그죠. 불구하고 내가 제 보스 이름이 가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평범한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네. 평범했다면 그렇게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멜버른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케이팝 댄스 안무 강사로 내가 과연 그렇게 환영을 받았을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 수강생들이 얘기해요. 그때 댄스 강사, 그 수강생들이 막 아시아권에서 막 오고 이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하는데 네. 막 6개월 만에 내 클래스 오거나 1년 만에 내 클래스 왔는데 그 전에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때는 되게 진지하더라, 아이스 강이. 네네. 근데 지금은 되게 사람 재밌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막 그거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네네. 뒤풀이 할 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제 수강생들하고는 끝나면 또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막 우리가 항상 아, 네네. 한 최소 6명의 키맨들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음, 한 10명 막 이러면 16명씩 막 계속 대규모로 계속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도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인기 있었고 또 댄스 거기 이제 스텝 거기 이제 그 보스 그런 사람들 내부에서도 내가 그 정도를 어떤 인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저기 막 제이팍도 막 이제 막 저기 우리 저기 네. 오, 막 네. 모시고 이제 콘서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평범하면 과연 가능했냐 이거죠. 예. 평범한 생각으로는 평범한 결단이 내리고 평범한 결단 안에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언젠가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평범하면 저는 일단
저는 오늘 아이스강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 유튜브 원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억대연봉자를 만들었던 사례가 없다고 생각. 저는 한국에 와서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음. 평범한 게 목표가 되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뭐 꿈이 뭐예요 하면,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잘 그냥 사는 거에 꿈이에요. 이런 사람, 이렇게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생각이 본인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한 게 뭔지를, 평범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평범한 맞아요. 게 그냥 단순히 잔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네. 평범한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평범한 자유의 삶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평범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기념관 가봤잖아요. 네, 독립기념관. 맞아요. 예, 그 국립기념관.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면 포로가 당하고 거기에 막 여성분들은 막 거기에 어떤 포로당에 임신하고 막 그런 어떤 그 일본과 이런 그런 내용들 다 거기에 다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일본 새끼들은 네, 인정은 안 하지만. 네.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예. 돈 벌려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예. 네. 그 임계점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임계점이 뭐냐라고 또 얘기를 물어볼 수, 임계점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능성과 내가 가졌던 결과를 보면 여기까지인데, 네. 온 영혼을 다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 높이는 이 과정이 있어요. 온 영혼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면 내가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음. 영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싸울 때 임계점에 올라가요. 싸울 때. 맞아요. 분노가 맞아요. 차올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한번 영웅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 거기서 임계점이 스스로 올라간다. 영혼이 막 촉촉하고 막 분노의 힘 감동 막 눈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와,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영웅처럼 막 그런 게 막 보이면서 임계점에 맞아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네. 네. 근데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저녁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리셋돼 있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나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까먹어요. 이렇게 또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음.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고객들이 다가갔을 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스강이라고 하고요. PCM은 아주 평범한 상품이에요. PCM이라고 한 줌 라이브에서 제가 진행하는 이 상품은 너무 평범해가지고 사람들이 평범해서 그냥 좋아하는데 또 평범해서 싫어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상품이니까 오늘 이 가격에 이렇게 결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먹혀요. 예. 안 먹히죠. 전화도 그래요. 갤럭시가 이번에 삼성에서 엄청 평범한 제품이 나왔어요.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이게 먹힌다고 생각해요? 예. 안 먹고. 애플도 새로운 제품 계속 출시될 때마다 광고에서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제일 평범하다고 맞아요. 팔릴 것 같아요? 예. 안 팔리죠. 그러니까 왜 그 평범이 어디서 나왔? 우리가 소비자로서 나는 비평범한 걸 원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도 그래요. 예, 내 배우자가 나를 기똥차게 사랑하고 나를 굉장히 감사하고 막 이게 서로 이 관계심이 점점 좋아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그 평범 이상으로 뭔가 노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생각이 비평범하던가. 그래서 제가 PCM 안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노력하는 우리가 영웅이란 그 영화도 보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 네, 나라를 엄청.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굳이 잘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네. 영화 보고 끝나올 때 나는 아무리 극단적이라도 이거 자르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옵션 그래도
살에는 내가 문신을 새겼어요. 예, 이거를. 네.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매번, 예전에는 내가 문신을 안 새기고 학교 때부터 중요한 건 여기 글을 썼거든요. 네.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여기다 문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냐. 내 문신에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봐봐요. 네. 17년 1월 22일 이게 이 날짜가 내 여기에 새겨져 있거든요. 17년 네. 1월 20일 무슨 날이냐면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해가 그게 이제 그 네. 백악관에 들어간 날이거든요. 이게 네네. 내가 이거를 왜 여기 손가락에 새기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어, 내 역사상 내가 그 전에 존경했던 인물이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정치인이 아닌데 대통령이 된 사례를 내가 보면서 아, 정말 과거가 아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잖아요. 예, 이미 네. 없는 인물인데 도널드 네. 트럼프는 아직도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또 네. 이래요. 아, 너 우파냐? 너 공화당이냐? 하면서 또 정치에 대한 부분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먹고 사는 거에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이 아마 사람들이 그 행복에 대한 의미와 대가 지불이 뭐냐를 보면 사실 다 가져야 돼요. 돈도 있어야 음. 되고요. 네. 올바른 관계도 있어야, 건강도 해야 되고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존경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비전도 있어야 되고, 뭔가 흥미도 있어야 되고, 쾌락도 있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고, 소소한 뭔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하나의 네. 밸런스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들 이것과 평범을 되게 이게 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사실 그 평범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표님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평범한 생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겟해야 되는 유튜브에 대해서 진짜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평범한 수치를 얘기했어요, 대표님에게.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거기서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평범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거기에다가 이 평범이라는 그 목표치만 내가 채우면 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 많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보지 못하는구나. 맞아요.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리서치 해봐도 와, 이 정도로 많은 채널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나? 이 음. 정도로 10만이 넘고 20만이 넘고 30만이 넘는 채널들도 이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었나? 정말 처음 보는 채널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평범으로 생각을 하면은 평범까지 가지도 못할 뿐더러 평범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선택의 폭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를 음.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느끼니까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뭐 극단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데를 다 타겟해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만 보더라도 서울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다시 전주로 다시 그냥 여기를 안 가고 전주로 가는 거. 우리가 몸값을 높이려면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을 가보고 극단적인 선택도 한번 해봐야 되고 거기서 모든 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치 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는 상황이 그러면은 내가 그 보이는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극단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약간 이런 평범의 문화를 좀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